지금부터 제3회 슈어소프트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김규린입니다. 오늘의 세미나 주제는 제어 소프트웨어, 자원 사용량 및 타이밍 측정 검사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원 사용량 검사 개요라는 주제로 인베디드 기술연구소 조민성 소장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슈어소프트 조민성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제어 소프트웨어 자원 사용량 및 타이밍 측정 검사에 관해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을 소개하기 전에 자원 사용량 검사가 무엇을 검사하는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수행되는지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인 자원 사용량 검사에 대해서 먼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어기 시스템의 CPU, 메모리 같은 자원이 시스템 운영 중에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지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제어기에 요구되는 기능이 복잡해지면서 기능 추가가 되다 보면 단일 기능은 잘 동작하지만 제어기에 모든 기능을 탑재했을 때 기능이 정상 동작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제어기는 단일 코어 클럭 향상에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멀티코어화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멀티코어 환경에서 자원 사용량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자원 사용량 검사는 측정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측정 대상인 자원 사용량을 변화시켜서 정확한 측정을 방해하는 특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의 부작용 없이 정확한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자원 사용량이 왜 중요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어 시스템은 대부분 어떤 기능의 동작이 강한 시간적 제약을 가지는 리얼타임 특성이 요구됩니다. 여기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은 이족 보행의 예를 들어보면은 이 로봇은 가만히 두면 쓰러지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제어가 개입을 해서 로봇을 바로 세우는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알고리즘이 PID 제어 같은 비례 제어와 미분 제어, 적분 제어를 동시에 수행하는 제어를 하게 되는데 이런 제어의 기본에는 일정한 제어 주기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어 주기가 이 OS상에서는 리얼타임 특성으로 반영이 되는데요. 이렇게 센서가 측정한 이 로봇의 기울기 값에 대해서 적절한 조작량을 가해서 다시 로봇을 바로 세우는 동작이 필요한데 이런 조작량을 내보내는 계산에 있어서 리얼타임 특성이 없어지게 되면은 필요한 시점보다 이르게 조작이 되거나 늦게 조작이 돼서 결과적으로는 로봇이 쓰러지는 제어의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처럼 제어기에서 리얼타임 특성은 매우 중요한 특성으로 간주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원 사용량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 자동차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 차에 많이 탑재되어 있는 자동 긴급 제동 장치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센서와 개별 제어기들이 모두 다 합해서 목표한 시간 안에 동작을 완료해야지만 밑에 그림에 있는 것과 같은 장애물과 충돌을 피할 수 있는 기능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순차적으로 보게 되면은 차량에 달려있는 전방 레이더 그리고 휠에 달려있는 차속 센서를 통해서 물체와의 거리와 차량의 현재 속도를 측정하게 되고요. 이 값은 ECU에 전달이 돼서 ECU에서 이 물체 충돌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지금 제동을 해야 되는지 같은 것들을 판단을 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브레이크 액추에이터에 제동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동 명령이 들어가고 나서 실제로 차가 멈추는 데까지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런 제어기들 간에 센서에 측정을 하고 결정을 하고 액추에이터에 제어 명령을 내리는 이런 구간들 사이에 요구되는 안전시간, 그러니까 얼마의 시간을 두고 멈춰야 된다는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개별 제어기들도 어떤 리얼타임 특성을 만족해야 되지만 제어기들 간의 동작에서도 시간 제약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단일 제어기 내부의 타이밍뿐만 아니라 여러 제어기에 걸친 타이밍 부속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실무적인 필요성 이외에도 기능안전 관련 표준에서는 제어기의 자원 사용량 검사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기능안전 표준인 ISO 26262에서는 소프트웨어의 통합시험 단계에서 자원 사용량 시험을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자동차 제어기용 OS의 표준인 오토사르에서도
타이밍 분석을 중요한 기술적 이슈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완성차 업체에서도 그 자동차 제어기 부품 공급사에 자원 사용량 시험 결과를 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제 타이밍 측정과 관련해서 실제로 어떤 요소가 측정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타이밍 분석은 대상 OS의 태스크 스케줄링에 의존적이지만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자동차용 OS인 오토사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CET, Core Execution Time은 어떤 태스크가 실제로 실행이 된 시간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드 리얼타임 특성의 데드라인을 만족했는지 만족하지 못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값이 CET 값이기 때문에 자원 사용량에서 기본적으로 CET를 가장 중요하게 측정을 하게 되고요. 그 외에도 태스크의 반응성을 결정할 수 있는 IPT, 그러니까 이니셜 펜딩 타임이라고 해서 태스크가 실행 상태로 되고 나서 실제 실행하는 데는 일정한 딜레이가 있게 되는데 그런 딜레이가 얼마나 큰지를 측정 요소로 보기도 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이런 태스크들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선순위가 낮은 태스크가 실행되고 있는 동안에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태스크가 제어를 뺏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프리엠션이라고 부르는데 프리엠션된 시간이 얼마인가를 측정하는 프리엠션 타임 같은 것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설명 안 드린 나머지 여러 가지들을 다 통합해서 보게 되면은 이 제어기가 반응성은 어떤지, 리얼타임 타임 데드라인 특성은 만족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러한 요소들을 측정을 해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자원 사용량 및 타이밍 측정을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몇 가지 예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직접적인 활용으로 하드 리얼타임 OS의 타이밍 위반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어떤 태스크가 실행이 되는데 데드라인 이내에 실행을 완료해야 된다라는 리얼타임 요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점에서는 이 태스크가 실행되다가 인터럽트 루틴에 의해서 제어를 뺏기거나 또는 더 높은 우선순위 태스크에 의해서 프리엠션 되면서 제어를 뺏기게 돼서 원래 태스크가 실행돼서 끝나야 되는 데드라인을 지나서까지 태스크가 실행되는 태스크 오버런 같은 결함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오버런 되는 시간이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의 아주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로깅이나 다른 방법으로는 이 태스크로 오버런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검출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원 사용량 분석 도구, 타이밍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데드라인 안에 태스크가 종료됐는지 그리고 종료하지 않았다면은 어떠한 작업들이 시간을 많이 써서 저 데드라인을 넘기게 됐는지 같은 분석들을 도구가 가능하게 해줍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던 제어기가 멀티코어화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멀티코어 환경에서 이런 정적인 스케줄링을 하는 OS 같은 경우에는 코어의 태스크 할당을 사용자가 수동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그 태스크의 실행에 어떤 변수 같은 걸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그런 설계 철학에서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데요. 이럴 때 어떤 코어는 태스크가 꽉 차서 자원에 여유가 없고 어떤 코어는 거의 놀고 있더라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사실 제어기 외부에서는 관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자원 사용량 분석 도구를 활용해서 프로파일링을 해보게 되면은 코어 영번이 자원이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이렇게 적절히 재배치함으로써 그러니까 수행의 비중이 큰 태스크를 다른 코어로 옮기고 짧은 애를 이쪽 코어로 끌어올리는 조정을 통해서 모두 다 자원 사용량의 여유를 가지는 상태로 조합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대표적인 두 가지 활용 사례 이외에도 리얼타임 특성이 요구되는 제어기 개발에 타이밍 분석은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챕터에서 자원 사용량 검사 도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자원 사용량 검증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Q&A 시간에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원 사용량 검증 도구 프로브이와 프로브이 도구 시연에 대하여 제어 성능 검증팀 정은수 팀장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슈어소프트 제어성능 검증 팀장 정윤수입니다. 지금부터 자원사용량 검사 도구 프로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는 프로파일링 앤 베리파이 약자로서 자원 사용량 검사를 위한 테스트 자동화 도구입니다. 주요 기능으로 실시간 CPU 사용량 및 메모리 사용량 측정, 태스크 인터럽트 등 타이밍 위반상 검출, 타이밍 실행 그래프 생성과 WCT 분석 기능, 자원 사용량 측정 결과 보고서 생성 기능들이 있습니다. 프로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스 코드에 탐침을 삽입해야 합니다. 탐침은 사용자가 직접 넣을 수도 있고 최신 모빌진 도구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탐침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탐침이 삽입된 소스 코드를 프로브의 라이브러리와 함께 통합 빌드하면 측정 준비는 완료됩니다. PC에 프로브를 설치하고 캔을 연결하면 저기에 자원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탐침 코드 삽입 방법은 OS 관리 요소와 비관리 요소에 따라 달리 적용됩니다. 태스크 인터럽트 등 OS 관리 요소들은 OS의 스케줄러에 탐침을 삽입함으로써 측정이 가능합니다. 현대차 표준 플랫폼의 경우 모빌진을 통해 자동 삽입을 할 수 있으며 신규 플랫폼의 경우 스케줄러 분석을 통해 자동 수동 삽입이 가능합니다. 러너블 함수 단위의 탐침은 각 함수 시작 종료 지점에 탐침을 추가하여 측정 가능합니다. 프로브의 도구는 러너블 함수의 탐침을 자동 삽입하는 기능을 지원합니다. 또한 이미 코드 구간을 측정 가능하도록 사용자 정의 탐침을 편집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브의 도구 UI 화면은 다음과 같이 좌측에 프로젝트 내비게이터 뷰, 우측에 측정 결과 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로젝트 내비게이터는 프로젝트 생성 시에 입력한 바이너리의 분석 정보와 측정 대상 정보 관리, 제약 조건 등록, 측정 결과 목록 등을 제공합니다. 우측에는 측정 결과 조회 화면과 스냅샷 그래프, 변수 모니터링 그래프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프로브의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CPU 사용량은 단위 시간당 태스크 인터럽트의 CPU 점유율을 계산하여 출력합니다. 보통 10mm 단위로 코어별 태스크 인터럽트의 CT를 모두 합친 후 10mm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CPU 사용량 그래프 좌측에는 코어별 CPU 사용량 최대값과 현재값을 출력이 되고 우측에는 시간대별 CPU 사용량 변화 그래프가 출력이 됩니다. 스택 메모리 사용량은 태스크 인터럽트별로 스택 메모리의 최대 사용량을 출력합니다. 스택 메모리 사용량 측정은 저기 초기화 시 각 스택 영역을 필 패턴으로 초기화한 후 실행 시 스택 포인트의 최대값을 확인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스택 사용량 측정 결과는 타이밍 측정 결과 영향을 주지 않게 하여 실시간 측정 종료 시점에 한꺼번에 취합하여 출력됩니다. 실시간 타이밍 데이터는 태스크 인터럽트 등의 상태 변화 시점에 의해 계산된 타이밍 측정 값들을 출력합니다. 다음과 같이 실시간 타이밍 측정 화면에는 오토사에서 정의된 타이밍 측정 항목들이 각각 출력되며 각 항목별로 데드라인을 제약 조건으로 등록하면 타이밍 위반 사항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측정 대상별로 타이밍 항목을 선택하고 조건값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실시간 타이밍 측정 화면과 스냅샷 그래프에 위반 표시됩니다. 제약 조건 입력 시 자동으로 스냅샷 생성하기를 선택하면 위반 사항 발생 시 스냅샷 그래프가 자동으로 생성됩니다. 스냅샷 그래프는 스냅샷 그래프 생성 버튼을 이용하여 수동으로도 생성 가능합니다. 스냅샷 그래프는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모든 측정 항목들의 실행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스크 하이 러너블 또는 함수 단위로 실행 시간을 분석할 수도 있으며 우측 화면에서 같이 특정 실행 구간별로 분석 정보도 조회 가능합니다. 주요 기능 마지막으로 힐스 연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브의 도구는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TC 단위 성능 측정 지원합니다. TC 실행 시 측정 시작과 종료 신호를 캔으로 실어 보내면 프로브의 도구가 이를 감지하고 자동으로 측정을 수행합니다. 측정이 모두 종료된 후에는 이 도구에서 TC 단위로 측정 보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프로브의 도구는 크게 세 가지 업무에서 사용되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성능 측정 업무입니다. CPU 사용량 및 메모리 사용량 현황 파악, 태스크 인터럽트별 실행 시간 측정은 멀티코어 최적화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타이밍 위반 검사 업무입니다. CPU 및 메모리 최대 사용량 검사와 태스크 인터럽트별 데드라인 위반 검사는 자원 사용량 규격 위반 사항을 검증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WCT 분석과 최적화 업무입니다. 타이밍 위반 사항 원인 분석 및 WCT 실행 현황 분석을 통해 최적화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세션으로 프로브이 도구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시스템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TC297 타깃보드에는 오딜을 이용하여 탐침을 삽입한 바이너리가 탑재되어 있으며 피켄 장비로 캔 FD 통신을 통해 성능 측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모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기본 성능 측정을 보여드리고, 두 번째로 제약 조건에 의한 타이밍 위반 사항 검출 기능, 그리고 타이밍 위반 시 자동 생성되는 스냅샷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구를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먼저 프로젝트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생성 화면입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하고 프로세스 이름을 입력하면 됩니다. 프로세스 이름은 아무 이름이나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프로젝트 유형입니다. 프로젝트 유형은 클래식 플랫폼이냐 어댑티브 플랫폼에 따라서 다릅니다. 클래식 플랫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어 개수, 클럭 단위, 그리고 OS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신 유형을 CAN-FD를 입력하고 다음을 누르겠습니다. 다음은 그 측정 항목 선택 화면입니다. 측정 항목 선택에 따라서 입력하는 파일이 다르게 됩니다. 데모를 위해서 전체 측정 항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선택을 하게 되면 세 가지 파일을 필수로 입력하게 됩니다. 첫 번째 ORTI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ELF 파일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스 코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프로젝트를 생성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태스크, 인터럽트 이런 항목들이 이제 ORTI를 분석한 결과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본 항목들을 가지고 측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피켄 연결을 하고요. 그리고 측정 시작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측정을 시작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측정 결과 화면이 출력이 됩니다. 상단에 CPU 사용량 그래프, 하단에 실시간 타이밍 메모리 사용량 측정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좌측 CPU 사용량 그래프 좌측을 보시면 통계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코어별로 해서 맥스값 그리고 현재 값이 출력이 됩니다. 오른쪽은 변화 그래프가 출력이 됩니다. 아래쪽은 그 측정 대상별로 태스크 인터럽트 등 측정 대상별로 해서 각 오토사에서 지정하는 타이밍 항목들이 출력이 됩니다. 이 대시 값들은 아직 측정 시작부터 해서 실행되지 않은 항목들입니다. 그리고 스택 사용량은 측정이 종료되면 그때 치압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측정은 극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스택 사용량이 출력이 됩니다. 측정이 종료되면 측정 결과 화면에 측정 항목이 하나 생성이 됩니다. 여기서 그 엑셀 파일 보고서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파일을 생성하면 다음과 같이 엑셀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첫 번째로 자원 사용량 측정 결과가 시트에 출력이 됩니다. 좌측에 측정
태스크 인터럽트든 측정 대상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각 타이밍 측정 요소들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스택 사용량과 스택 크기들이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CPU 사용량이 코어별로 해서 출력이 됩니다. 추가로 타이밍 측정 결과 보고서가 별도로 해서 양식으로 해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태스크 순수 실행 시간, 초기 대기 시간 이런 항목들로 해서 각각의 별도로 정리돼서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도 별도로 정리해서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그 제약 조건을 입력하여서 타이밍 위반 사항을 검출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샘플로 해서 10mm 태스크에 제약 조건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약 조건 추가해서 제약 조건 이름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대상은 10mm로 선택을 했고요. 타이밍 항목은 CT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의 최대값, 조건값은 300 마이크로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샷은 나중에 생성할 거고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당 태스크 아래에 제약 조건이 항목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측 항목에 측정 대상 정보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항목이 많기 때문에 일단 숨기기 기능을 이용해서 일부 항목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항목들은 측정하지 않는 게 아니라 화면에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초기화 함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실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측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약 조건을 입력하면 다음과 같이 제약 조건 해당 측정 대상에 별표가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은 38 마이크로 세컨드 정도의 지금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데몰리에서 임의로 38을 더 나올 수 있도록 부하를 강제로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를 가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500 이상 마이크로 세컨드로 지금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제 저희가 300 마이크로 세컨드를 데드라인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데드라인 위반해서 997이 나옴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위반 사항이 발생한 태스크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에서 발생했는지를 조금은 추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 태스크에서 호출하는 런너블들을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태스크 10mm 태스크에서 하이 런너블 자동 추가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 런너블 정보는 소스 코드를 분석해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 런너블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하이 런너블들은 런너블 함수 그룹에 추가가 됩니다. 내용을 보면 오른쪽에서 같이 런너블 해당 10mm 태스크 하이 런너블들이 자동으로 추가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스냅샷이 자동 생성하도록 스냅샷 자동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약 조건에서 제약 조건 위반 시 자동으로 스냅샷 생성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아이콘이 변경이 되면서 스냅샷 표시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스냅샷 활성화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다시 측정을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부하가 지금 걸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상태에서 부하를 강제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하를 걸게 되면 다음과 같이 스냅샷이 자동으로 생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측정 결과 화면에 데이터에 스냅샷이 포함된 측정 결과가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스냅샷을 조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샷 조회하면 다음과 같이 그래프가 출력이 됩니다. 조금 전에 10mm 태스크의 제약사항, 예반사항이 발생을 했고요. 초기에는 문제 없다가 이쯤 시간쯤에 부하가 발생하여 제약 조건을 위반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10mm 태스크가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실행이 되는 상황이고요. 하이 러너블들이 이런 형식으로 좀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약 조건은 300mm 생명 마이크로 세컨드가 이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태스크 하이의 러너블들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됐고요. 실행이 됐고요. 실제로 보면 그 러너블 메인이라는 함수가 이만큼 실행이 되면서 그 위반 사항을 발생을 시킨 걸로 보입니다. 펑션위에 올려놓으면 해당 각각의 그 실행 시간이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영역을 선택을 하게 되면 해당 영역의 CPU 사용량 그리고 각각의 측정 대상별로 해서 CPU 점유율들을 출력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냅샷이 포함된 보고서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냅샷이 포함된 보고서는 뒷부분에 스냅샷별로 분석된 정보가 추가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스냅샷 내에서 CT, GT 각각 항목들을 분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냅샷 로우 데이터도 출력을 해줍니다. 이 정보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데모는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자원 사용량 검증 도구와 검증 개요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조민성 소장과 정은수 팀장을 모시고 Q&A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먼저 정상희님의 질문입니다. 프로브이는 타이밍이 중요한 인베디드 프로그램에 특화된 테스트 도구라고 보면 될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반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원 사용량이라는 큰 주제 아래에 타이밍에 좀 더 특화된 기능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인베디드 시스템에서는 자원 사용량이라는 요소가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범용 PC 프로그래밍에 비해서 훨씬 더 부족한 자원을 가지고 어떤 기능들을 동작시켜야 되기 때문에 자원 사용량이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이런 타이밍 관련된 에러들, 동기화 장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자원이 부족해서 오버런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검증하는데 특화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C언어만 지원이 가능한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건 제가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프로브이는 지역이 언어에 구애를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개발되는 지역이들은 C나 C++로 좀 개발되었기 때문에 정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프로브이 도구 자체에서 타이밍 테스트 시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 테스트 시 그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은 데드라인을 이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그 측정 요소별로 데드라인이 있으면 그 데드라인 기준으로 해서 그 시간이 넘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데드라인 초과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 작업은 어디서 시간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데드라인 초과가 발생했는지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분석 과정도 프로브이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김성철님의 질문입니다. 탐침 코드에 따른 오버헤드는 없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탐침 코드는 오버헤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현재는 한 0.4% 정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윤상님의 질문입니다. 타사 장비와의 차이점 및 차별화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앞서 질문하셨던 김성철님 질문에 답이 있는데요. 이런 타이밍 측정 도구는 타이밍을 측정하는 도구다 보니까 타이밍 측정 도구가 발생하는 오버헤드가 크면은 정확한 측정을 불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장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0.3% 정도의 낮은 오버헤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되게 그 하드한 동작을 하는 제어기에서도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차별점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대부분 개발용호 도구들이 외산 도구들이기 때문에 도입 시 충분한 기술 지원을 받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프로브이는 저희가 자체 기술로 개발한 도구이기 때문에 훨씬 더 원활한 기술 지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봉님의 질문입니다. 성능 지표 수집을 위한 통신은 캔만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현재 그 제어기어 통신은 캔, 그다음 캔 FD, 이더넷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성철님 질문입니다. 여러 보드에서도 동시 측정이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2가지 이상 보드에서 측정 가능한 기능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류지용님의 질문입니다. 프로브이를 적용할 수 있는 MCU가 제한적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제한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새로운 그 플랫폼이 오게 되면 저희들이 분석을 통해서 지원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원론적으로는 MCU에 따른 포팅 제약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포팅 작업을 실제로 하는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 또 김정훈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프로브이 도구를 사용한다면 코어별 태스크 할당을 위한 실행시간 측정 시 연구자 혹은 개발자 관점에서 어떤 기준을 중요시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코어별 태스크 할당이라는 것은 사실 까다로운 작업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코어 익스큐션 타임이 일정한 게 아니라 뭐 짧았다가 길었다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WCT라는 월스트 케이스의 그 실행 시간을 가지고 코어 할당을 하게 되는데요. 네, 뭐 어떤 기준을 중요시해야 되냐라고 하면은 어쨌든 그 리얼타임 OS에서 필요한 CPU 타임들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할당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런 할당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측정 작업이 정확한 측정이 선행돼야지 할당할 수 있어서 이런 도구들의 활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정수영님 질문입니다. 항공 분야에서는 도구로부터의 출력을 검증 증빙으로 제출하려면 도구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프로브이에 대한 도구 인증에 대한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지금 프로브이가 지금 ISO 26162 인증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올 상반기에 인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외 그 자동차 외에 항공 분야도 지금 함께 인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영준님 질문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보고서나 스냅샷이 아니라 타임 컨스트레인트 내에 인터럽 Q&A로 시그널을 보내주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네, 질문을 제가 명확히 이해하기는 힘든데요. 도구 관점에서 어쨌든 그런 결과들을 분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다시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인터럽트 큐로 시그널을 보내주는 거는 저기 제어기상의 동작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타임 컨스트레인트 내에 동작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현만성님 질문입니다. 네, 캔FD 캔 통신으로 제어기와 피캔 USB 프로를 연결하는데 실제 촬영 주행 중에도 제어기 타이밍 성능 측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캔을 이용하기 때문에 주행 중에도 측정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수영님 질문입니다. 프로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시험 환경에 대한 제약이 있나요? 아니면 빌드에 포함되어 적재된 후 실행 가능하기만 하면 되는 건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약이 있는 건 아니고요. 탐침이 삽입되어서 빌드만 완성되면 언제든지 사용 가능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인서구님 질문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통신 프로토콜 이외에 다른 프로토콜도 지원할 계획이 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캔과 이더넷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수요에 따라서는 더욱더 확장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이영준님 질문입니다. 에이다 같은 타임 컨스트레인트가 있는 프리미티브 베이스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떤가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에이다가 사용되는 도메인이 항공 쪽에서 일부 있긴 하지만 에이다 언어를 널리 쓰고 있는 건 아니어서 저거는 제어기 개발할 때 어떤 언어를 채택할 것인가의 문제긴 한데 에이다를 쓰지 않는 환경에서도 어쨌든 그런 타이밍 검증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구들의 활용 가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상문님 질문입니다. 코어 간 공유 자원에 대한 무결성 확인을 위한 지원 검증 도구도 제공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라고 하셨네요. 네, 그 부분은 그 공유 변수라는 기능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오늘 데모에서는 기본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했었는데 다음번에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성철님께서 주기 측정도 가능한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주기는 타이밍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기 측정도 같이 함께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데이빗 리님의 질문입니다. ISO 26262 인증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도구에 대한 2262 인증은 어느 컨설팅사와 함께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라고. 네, 이 부분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리기는 곤란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인증 관련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은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따로 질문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참고할 만한 그런 정보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덕진님 질문입니다. 지원 MCU 목록은 어떻게 되나요? ARMv7, M코텍스 M7은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 주셨습니다. 네, 현재 지원하고 있는 건 크게 그 빅3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라이커 계열하고 그다음에 MPC 계열, 그다음 ARM 계열 세 가지를 지원하고 있고요. 코텍스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둘 다 ARM 계열이어서 지원 가능한 걸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가능한지는 실제 저희랑 좀 상세한 컨택을 해주시면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만사업님입니다. 캔 FD 캔 통신으로 제어기와 피캔 USB 프로를 연결하는데 실제 차량 주행 중에도 제어기 타이밍 성능 측정이 가능한 것인가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네, 아까 비슷한 질문이 나왔었는데요. 캔이 버스 구조기 때문에 그 차량의 버스에 저희 피캔 USB를 연결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다만 그 버스 대역폭의 여유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저희 측정을 위한 추가 공간들이 필요해지는 상황에서는 약간 측정에 일부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은 저희가 추후에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저희가 설문 링크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립니다. 또한 상담을 신청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추첨을 통해 고급 방자유기 수저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지금까지 슈어소프트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모두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웨비나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